1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한파에도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11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 시위에는 길광채, 오동호 범대위원, 이원용, 김기주, 황규석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등이 참여했고 이필수 의협회장도 시위 현장을 방문해 참여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사회 주최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규탄 집회에도 동참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경기도 의사회에 감사하며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저지 물결에 의대생들도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0일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과 소통을 강조하며 모든 투쟁에 의협이 앞장서고 의대생을 보호하겠다며 의대생들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우성진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과 선배 의사들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현재 의대협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소통과 공조를 통해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장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1일 젊은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4주 과정의 첫 강의가 진행된 이날 의대생, 공중보건의, 전공의, 군의관, 전문의 등 수십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개강식에서 이정근 의협 상금 부회장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미래 의료정책의 큰 기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각각 의사가 정책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의대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아카데미에는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 협의회장과 젊은의사협의체의 서현주, 신정환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폭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A 의사는 낙상으로 머리가 심하게 부은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했는데 만취한 환자 보호자가 의사의 가슴을 가격하고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는 폭언을 했습니다.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은 경찰 출동 후에도 1시간가량 계속됐고 응급실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A 의사는 타박상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개인 차원의 피해를 넘어 다른 응급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주치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의사회도 의료진 폭행 방지법 제정과 상시보호체계 확립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야권에서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위해를 가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여선웅 씨는 한 방송에서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반하는 의료 행위들이 진행돼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당시 현장 의료진들이 마치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명예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나 폄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료진을 정치 테러리스트로 취급한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이 필수의료 육성법과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민간 등 의료기관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보위,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유 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의 잔류에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 개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소위는 지난 10일 이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 필요성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보험사기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겨울이 더욱 외롭고 쓸쓸한 분들, 의료계가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100주년 기념재단은 12일 서울역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들에게 방한옷 100벌을 전달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기도 한 이피수 협회장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방한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준비했다며 의협의 나눔 캠페인이 꾸준히 지속돼 우리 사회 나눔 및 기부 문화 확산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순원 의협 부회장도 방한옷의 온기로 힘을 얻으셔서 건강하게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나눔 아너스 1호 박종기 위일 종합건설 대표의 두 번째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액을 횡령하고 도주한 건보공단 직원이 해외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 채권 압류 등으로 보류됐던 진료비용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가 9일 필리핀 경찰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2,600억 원 감액된 10조 2,6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과 의전원장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35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자원의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 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는데도 추측성 기사와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추운 날씨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의대 증원의 문제, 의료계에서 볼 때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과성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의사 인력에 연계된 경제적 접근 면에서 지금 가장 뭐가 부족하다, 뭐 논의에서 결핍돼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우선 그 의사 증원 문제에 관련돼서는 국민들 관점에서 우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사실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의사가 많으면 자기들의 건강이 더 그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의료 인력은 공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그 개인적인 기회비용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과연 그 증원의 그 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증원되는 의료 인력이 의과학이라든지 혹은 제약이라든지 다른 연구 분야에 투입된다면은 그 의료계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그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 인력의 증원에 관련된 문제는 소위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3D 업종, 예를 들면은 뭐 필수 의료라든지요, 혹은 지방 의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계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혹은 건강보험이 보다 그 적극적인 유인책을 유도한다면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증원을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느낄 때는 의료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혜택이 많아지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비용의 문제 또는 적합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네. 건보 재정이 2024년 올해에 이미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23조가 다 고갈이 되고 32년에는 재정 적자가 61조가 넘는 것으로 이미 추계가 정부 측에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예정된 수순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재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요? 우선 그 근본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그 논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재정 건강보험에 있어서 재정 적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지가 맞지 않게 되면은 항상 보험료를 올려서 그 수지를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현재 그 적립금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예비비의 형태예요. 그래서 예측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갑자기 뭐 코비드 사태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출하기 위한 그러한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자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얼만큼 인상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건보 재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적금처럼 장기간 갖고 있거나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바로바로 그렇습니다. 건보료의 증가로 반영되는 그런 네네, 지금까지 제도다. 그렇게 왔죠. 네. 필수 의료 붕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핵심이라고 또 이제 토론회에서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소아라든지 산모의 그런 이제 수가 부분에 관해서 좀 심각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수가가 원가 보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지요? 원가가 보존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메꿀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는 95%가 다 민간 부문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문이라는 것은 적자가 발생하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는 공무원이죠. 공공 부문에 고용된 의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되게 되면 혹은 고용하게 되면 자기들한테는 그 부담이 없어지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흑자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메꾸겠습니까? 비급여로 메꾸겠죠. 그래서 더 많은 비급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료 행위들이, 부적절한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의료 형태 자체도 좀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 의존성에 의해서 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네, 되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비급여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전혀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비급여 혜택을 국민들이 받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료계의 경쟁 관계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비급여는 더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초고령화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노인 인구에 있어서 그 비급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증가할 거라고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혹시 이제 부가적인 질문 드리자면은 비급여를 그러면 비급여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현재 그 안과라든지 피부과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행위라기보다는 과거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하던 시술들이 병원에서 행해지고 그것이 의료비라고 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실손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담들을 전부 또 실손보험으로 넘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민간 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는 보상을 해주고 또 부족한 필수 의료 부분이나 혹은 지방 의원의 공백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는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우리나라 의료 구조의 특성상 민간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라는 부분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다른 식의 어떤 풍선효과로 왜곡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토론회에서 교수님 주신 말씀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해서 뭐 의사를 지역으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강제적으로 좀 보내는 그런 사안이 된다면은 기존의 지역에 있던 의사들이 먼저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이게 결국은 지역 경제 양상하고 의료하고 좀 같이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법에도 경제학적인 원리가 좀 적용될 수가 있겠는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혹은 뭐, 그 지방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있죠. 네. 노인 수당이라든지 혹은 각종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프면 그 돈이 어디에다 쓰여질까요? 전부 서울 와서 진료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계속 돈을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데 노인들은 그 돈을 전부 서울의 그 대형 병원에 와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지방의 자금이 서울로 유출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이 지방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지방에서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충분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도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해지고 소멸 수준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지방이 고령화의 선두에 서 있고 초고령 그 커뮤니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도 지역 완결형으로 좀 쓰여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의대 증원, 의사수를 증원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좀 걱정하는 필수 의료의 붕괴나 아니면 지역 의료의 공백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법이 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들에게 자기가 의사 자격을 땄을 때 억지로 그 필수 의료를 맡도록 한다든지 혹은 지방에 끌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서울에 있을 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기존에 지역 의료를 지켰던 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그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그 의료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울로 다시 먼저 올라오겠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누가 맡겠습니까?
새로 증원되는 인력도 거기에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더 빨리 지역 의료나 혹은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대 정원 또 의사 수혜 문제를 다수의 매체에서 뭐 댓글과 같은 수준으로 뭐 밥그릇 싸움이다 네. 또는 뭐 직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매도하는 형태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교수님 이제 전문 분야이신 경제 얘기를 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경제란 이제 민생이 되고 더 쉽게 말하면은 밥그릇이 된다 이렇게 네. 좀 보거든요. 사회가 이런 건강한 밥그릇에 대한 생각, 건강한 경제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고견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료 부문에 있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에 봉사하는 공공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의 사재를 들여서 병원을 차리고 또 건강보험의 그 고정된 수가 하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너무 폐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료계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그 포착된 끌려다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또 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료 증원의 목적이 의사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혹은 필수 의료라든지 혹은 응급이라든지 지방 의료의 문제를 메꾸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을 하는데 그 인력들이 의료 발전을 위해서 의과학이라든지 혹은 AI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 신기술을 의료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인들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면은 우리가 의대 증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의대도 이제는 바뀌어서 단순히 기존의 그 보수적인 그러한 교육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격 의료라든지 혹은 그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면서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전문적인 식견 나누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